네, 수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오늘은 쉬어가나 보다, 오늘은 좀 숨고르기가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 시장은 종가를 고가로 만들면서 2,000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의 강한 이유, 그리고 오늘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허윤정 연구원,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욱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코스피부터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사실 1% 넘게 오른 곳은 코스닥인데 또 코스피한테 좀 관심이 뺏겼습니다. 2003선까지 오르면서 마무리가 된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저도 오후장 이전까지만 해도 오늘 코스피 시장은 어느 정도 속도 조절에 대한 컨셉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폭 상승 출발하긴 했었습니다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 이후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만 전일에 비해서는 확실히 상승 탄력도가 좀 둔화됐다, 약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욱더 강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결국 2,00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00포인트 그리고 1,900포인트를 사실 이끈 주체들도 주로 이제 외국인들과 함께 기관 쪽에 있어서는 연기금의 수급이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오늘장에서도 역시 그 두 주체들은 큰 흔들림 없이 매수에 대한 강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좀 유입을 시키면서 특히나 비차익 부분에 있어서의 매수세도 동반해서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전일장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동시호가 때 굉장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주 강한 면모를 보여줬었는데 오늘장에서도 역시 현물시장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쪽의 차익 거래를 통해서도 비차익 쪽이죠.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도 4천억 원 넘는 거의 5천억 원 가까운 매수세를 이어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내일 또 선물옵션 만기일을 그래도 좀 무난하게끔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움직임이 아니었나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도 대부분의 업종이 사실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동안 조금은 갇힌 흐름이었었던 의약품 업종이 오늘 강한 동반 반등 흐름을 좀 보였고 역시 2,000이라는 숫자를 보다 보니 증권주들이 안 오를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오늘 또 동양증권이나 현대증권을 중심으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 밖에 최근에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었던 건설업종과 기계업종, 화학업종 등도 오늘장에서 상승폭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었죠. 반면 통신업종 정도만이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특징적인 종목을 좀 꼽아보라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웬만한 신재생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 민감한 종목들은 많이 거의 움직였었죠. 네. 남아있는 것들이 거의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고 좀 볼 수가 있었을 텐데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전일 이미 좀 움직인 상황이었었고 오늘장에서는 OCI를 주축으로 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까지 함께 좀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4.5% 정도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 특징적인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140만 원을 넘어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전장만 해도 하락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대체적으로 정말 강하네요. 기아차도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코스피가 2003선으로 마무리가 됐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 되고 있다라고 오전까지만 해도 제가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후에는 좀 상당히 다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자,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의 특징적인 흐름도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 8월 21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순매수를 보였다는 점, 이틀 연속 순매수 들어왔다는 점은 최근에 그 코스닥 흐름이 코스피와 디커플링 되면서 안 좋은 흐름을 갈 거라는 그 부분을 좀 불식시킨 그러한 좀 긍정적인 그러한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기관 쪽에서 특히 연기금 그리고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약간의 수급적인 면에서 좀 불안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전장의 상승 여력을 더 키워가면서 오후장 장 마감할 때까지 상승 여력을 들어 올리면서 끝났다는 점은 내일 시장에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조선 기자재나 그리고 풍력 같은 이러한 기자재 업체들이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 여력을 좀 보여주었다는 점은 그 전에 코스피가 뭐 조선 대형주들 위주로 갔던 부분에 있어서 부품주에 따라갈까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많이 냈던 시장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어제와 오늘까지도 다시 이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본다고 한다면 특히 철도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그 철도에서 대오AL, 뭐 대아TI,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 풍력 관련주 그리고 그 다른 남북 경협 쪽 관련주들도 오늘 그 특징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다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좀 불안했던 거는 좀 아이폰 그런 그 5S와 5C 관련된 그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오늘 코스닥 시장의 상승 여력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좀 오게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5S와 5C가 우선 5S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기능보다 크게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소비자 구매 맞출까 이 부분이 좀 물음표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5C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모았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일반 보급형보다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뭐 코스닥 관련주, 특히 인터플렉스나 뭐 실리콘웍스 이런 아이폰에 지금 부품 납품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좀 오늘 좀 제약주들의 상승 여력이 좀 나와주면서 그 전에 8월달에 안 좋았었던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다시 한번 산업 사이클의 불과도 좀 관심이 좀 모아지는 부분이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노인 치매에 대한 환자에 대한 관리의 대상은 명수를 좀 더 늘리겠다. 이 부분이 좀 정부 대책으로 발표되면서 오늘 메디포스트나 그리고 메디프론 같은 또 이런 치매 관련주의 상승세라고 보여주었는데 이 부분이 제약바이오 업체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을 어떻게 볼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 오늘 시장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스닥의 특징적인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모멘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될 수 있지만 최근 우리 시장 끌고 가는 것은 그야말로 수급, 그중에서도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